SK 하이닉스를 가지고 계세요. 1.68%의 비중이신데 일단은 하이닉스 기준에서 비중을 더 실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전체 종목 가지고 계신 기준에 삼성전자하고 병행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한 묶음 그리고 삼성전기와 LG전자를 한 묶음으로 드리고 있는데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이제 둘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뭐 양분을 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그리고 이제 한쪽으로 압축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압축을 하시는 게 낫죠. 그러니까 있는 물량을 옮기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있는 물량을 옮기실 필요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삼성전자가 12.84고 하이닉스가 1.68이니까 추가 편입의 기준은 삼성전자로 그냥 더 확대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성향에 따라서 이제 뭐 최종 결정을 하시고 IT는 대형주에서 최소 55%까지 드릴 거예요. 최소. 그리고 이제 최대 70% 이상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IT 기준에서 이제 최소 55%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뭐 30% 그리고 삼성전기 LG전자에서 30%인데 지금은 LG전자는 아직까지는 들어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삼성전기의 기준에 이제 편입 기준을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삼성전기 기준에서 추가 IT 쪽의 물량을 확보하시는 전략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 헬스케어 세 종목을 다 갖고 계세요. 굳이 그렇게 갖고 계실 필요 없죠. 한 종목을 갖고 계시면 돼요. 한 종목을. 그때 이제 시장 상황에 따라서 뭐 가지고 가실 종목을 바꿔드리는데 일단은 셀트리온을 마지막에 기준을 잡아놨다가 어제 기준에 35만 5천 원 이탈될 때 정리를 했어요. 거기에 대비 이제 뭐 3% 등락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다라고 할 수 있는데 어차피 이제 변동성이 큰 쪽이기 때문에 결론은 오늘 그나마도 이제 일단은 저점을 잡아놓고 프로그램 쪽에서 일부 매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럼 마지노선을 오늘 저점으로 잡으셔야 돼요. 근데 종목 기준의 마지노선을 각각 잡으셔서 정리를 다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마지노선이 지켜진다면 월요일 날 들여다보시다가 거래량 터지고 움직이면 그나마 다행스럽고 거래량 터지지 않고 또다시 눌린다. 그러면 오늘 저점을 또 이탈하면 정리를 한다. 일단 정리의 기준을 먼저 잡습니다. 정리의 기준을. 그리고 나서 이제 편입의 기준 설정 범위는 그때 돼서 다시 설정을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지 너무 아쉬워서 유지를 해야겠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전저점을 그러니까 오늘 저점을 깨지 않는 그런 기준점에서 설정 범위를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셀트리온 삼형제도 어차피 탄력적으로 반등이 나오지 않는 한 정리의 기준으로 설정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두 번째 기준에서는 이제 제넥신 두 번째 아니라 이제 뭐 제넥신 들여다 보게 되면은 제넥신 쪽도 이제 지금 가격 반발력이 나오는데 거래량이 현재 뭐 9시 반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오늘도 뭐 100만 주는 택도 없고 근데 이제 의약품 쪽이야 갑자기 거래가 터지면서 움직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근데 어찌됐건 지금의 경우는 100만 주는 현재까지는 안 된단 말이죠. 거래량이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이제 오늘 난 정리를 못 하겠다 오늘도 원체 제넥신도 뭐 13만 4천 원, 5천 원 편입을 하셨기 때문에 정리를 못 하겠다라고 하신다면은 그렇다면은 일단 오늘 저점 똑같아요. 10만 5천 원 이탈되면은 얘도 정리입니다. 어차피 셀트리온 삼형제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충분하게 의약품 비중 갖고 계시는데 지금은 의약품 쪽을 놓고 보기에는 버겁죠. 만약에 이제 또다시 코로나19가 전체 시장을 깨부시는 지난해 3월처럼 지난해 3월 이후에는 단 한 번도 코로나19 때문에 급격한 조정이 나온 적은 없어요. 고점에서 차익 실현 욕구가 터진 적은 있어도.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 의약품 쪽을 들여다보실 때 들어갈 자리가 있는 건데 뭐 개별적으로 의약품 쪽도 이제 뭐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 내용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쪽도 있죠. 근데 이제 그런 쪽을 들어갈 경우에도 개별 기준에서의 수급 범위를 놓고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개별 기준에서도 수급 범위를. 거래량이 터지지 않는 한 개별 매매, 개별 재료를 갖고 있더라도 결국은 심리적인 재료 요인이 크죠. 지금의 기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손을 좀 놓는 게 나아요.
의약품 쪽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넥신도 이제 마지노선을 10만 5천 원 기준 잡아드리는 거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우리가 들어갈 때는 의약품의 기준으로 잡은 부분은 뭐 코로나19에서 손을 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들어간다 정도 수준을 설정을 한 거죠. 그리고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삼성그룹의 이제 불확실성에서 그룹 오너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그러면 이제 점진적으로 계속 진행될 경영권 승계 작업, 그러니까 경영권 승계 작업에 불법적인 인위적으로 주가를 눌러서 뭐 싸게 세금 덜 내고 이런 개념이 아닌, 또 인위적으로 주가를 들어 올려서의 개념이 아닌 정상적인 범위에서 정상적인 해석 부분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 기준을 설정하자는 거죠. 그 정상적인 기준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비이성적으로 뭐 수급 논리로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어떤 재료 요인을 주게 됨으로써 변동성을 주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죠. 거기에 이제 뭐 그런 것이 심리적인 요인이라면 실질적인 수급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그 코스피 200 비중을 점진적으로 이제 상향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수급, 그 수급 논리, 그 정도 수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쉽지는 않은데, 의약품을 다 정리한다는 게 심리적으로 쉽지는 않으실 수 있는데 일단은 정리하고 정상적인 쪽으로 가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 제약주 셀트리온, 삼형제, 제넥신, 삼성 바이오로직스 부분은 정리 기준을 잡는데 우선순위는 제넥신 정리, 그다음에 이제 셀트리온, 삼형제 정리,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다음 범위에서 정리의 기준은. 그리고 이제 항상 정리하고 난데 주가가 움직이더라라고 했을 때 시장 수익률을 넘느냐, 뭐 변동성에 있어서 시장 수익률을 넘기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당일의 변동에서는. 근데 누적적으로 이제 뭐 1월 이후라든가 12월 이후라든가 11월 이후라든가 그런 기준을 설정해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솔루션은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권리락을 받지 않으려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고점을 찍고 밀려 내려왔을 때 바로 이제 정리를 한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그 권리락 부분이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장 막판의 변동성. 그러니까 그 권리락을 받고 증자에 참여하려는 쪽도 분명히 나올 거고요. 그리고 아예 나는 증자까지는 싫다라고 해서 움직임을 제한적으로 이제 가져가는 쪽도 분명하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놓고 보실 때 일단은 빠지고 나죠. 전체적으로 이제 방안에서 30%까지 비중을 확대했다가 차익 실현 잘했고, 그리고 이제 오늘 기준에서 또 차익 실현 뭐 잘하면 크게 뭐 부담스럽지 않은 기준이 되니까요. 그런 맥락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도 일단은 차익 실현 기준. 어차피 방안에 오셔서 같이 움직이겠다 하신 거기 때문에 차익 실현하거나 하는 종목군들이 나쁘지 않아요. 지금 종목군들이 다 대형주예요. 대부분 다 대형주의 기준이고 업종 대표주의 기준이고, 의약품주도 뭐 그냥 어디서 진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종목군이 아니라 뭐 긍정적인 종목을 잘 설정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그래서 하나솔루션도 뭐 나빠서가 아니라 권리락 부분을 오히려 그냥 빠져나오고, 권리락도 크지 않아요. 배정 비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두산퓨얼셀 기준에서도 설정 범위를 좀 가져가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산퓨얼셀의 기준도 8% 비중이 좀 높으신 상황인데 53,000원에 편입을 하셨어요. 지금 막 이제 뭐 수수료 빠지는 수준. 그래서 일단은 두산퓨얼셀도 계속 말씀드리다시피 이제 뭐 종목이 나빠서라기보다는 방안의 주력주로, 그러니까 방안의 주력주라는 게 이제 IT 위주로 우리는 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제 두산퓨얼셀도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고 움직임이 나오는데 지난 11월 이후에는 시장 수익률이 딱 11월 이후에는 시장 수익률 딱.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시장 수익률을 설정해서 들여다놓고 볼 것 같다면, 그렇다면은 일단은 정리해놨다가 거래량이 뭐 최소 범위의 거래량이라도 터지는 뭐 450만 주 뭐 이런 식으로 있죠. 500만 주 그럴 때 변동성이 나오니까 그때 추세 범위를 놓고 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산퓨얼셀도 일단은 뭐 기준점 잡기 애매하시다라고 한다면 지금 계속 눌리고 있잖아요. 시장지수 눌림폭과 함께 동반적으로 눌리고 있는데 일단 눌려질 때의 정리 기준 잡아서 IT 쪽도 뭐 삼성전기도 지금 20만 6천 원까지 눌려버린단 말이에요.
또 오늘 이제 다음 주 한번 기대해 보자는 대한항공도 눌려 있고. 근데 지금 우선순위는 어찌 됐건 IT를 다 채워 놓고 그 다음 주력 채우고 그 다음 뭐 수익 들여다보고 이런 관점이니까 일단은 IT 쪽, 뭐 삼성전기가 됐든 하이닉스, 삼성전자 됐든 그쪽으로 옮기시는 전략 기준 잡아드립니다. LG화학은 이제 막 우리도 이제 재편입을 했어요. 5% 어제 기준에. 그리고 지금 이제 100만 원 공방의 기준이 되는데 일단은 100만 원 공방에서 이제 100만 원 이탈되고 돌리느냐 기준 보고 좀 이따 매수 사인 추가 5%에서 10% 비중 채우는 걸로 그렇게 하고 이제 하나솔루션에서 우리가 이제 가벼움을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다 하고 이제 화학이 비중이 5%뿐이 없잖아요. 그 화학 비중 30% 비중에서 지금 이제 문자를 쏠게요. 어차피 이제 편입했던 기준점이 LG화학 부분이 어제 기준에서 이제 첫 발을 담궈 놓은 거고 5%의 기준이었고 100만 원 공방 지금 나오고 있을 때 100만 원 LG화학 100만 원 5% 추가 편입 10% 비중 확보. 뭐 어차피 신규자분들의 내용은 이제 거의 같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최대폭 지금 현재 기준에서 이제 10% 확보하고 그리고 나서 플러스 마이너스 역시 플러스 마이너스 3% 등락 범위면 될 것 같아요. 등락 기준 5%씩 추가 편입. 그러니까 위로도 3% 다시 돌리면 1,300원에도 또 고민을 해서 들어가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 같은 자리에서 계속 편입할 수는 없기 때문에 뭐 10%든 15%든 그 기준 내에서 수급 보고 이런 부분들 마저 확인하고 대처하는 쪽으로 설정 범위를 가지고 갈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3% 등락 기준 5% 추가 편입 30% 비중 확보 예정입니다. 예정 30% 확보 예정 그렇게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화학 30% 주력 LG화학 100만 원 5% 추가 10% 확보 그리고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등락 기준 5%씩 추가 편입 최대 이제 30% 확보 예정 그렇게 하면 되죠. 최대 30% 비중 확보 예정 그렇게 해서 어제 들어가고 이제 오늘 추가 편입 시가총액 3위 종목이니까 뭐 플러스 마이너스 3% 정도면은 뭐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설정 범위 가져가시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LG화학 전략 부분을 설정을 해드리고 그러면 이제 그 비중이 지금 2.47이시니까 여타 종목군이 일부 정리가 되신다라고 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편입 기준 설정 범위를 가지고 가실 수 있습니다. IT 그 다음에 이제 뭐 화학 기준에서의 흐름 그렇게 대처를 하시면 뭐 무난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준 좀 들여다 보시고 그 다음이 카카오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제 네이버하고 카카오를 좀 일찍 팔았어요. 사실은 그 뭐 우리가 팔았다고 못 가는 것도 아니고 아예 이때 5월이죠. 5월달 기준에 3월 그 두들겨 맞는 코로나 기준에서 두들겨 맞는 부분을 3월에 잘 견뎌냈고 그리고 나서 이제 5월달 기준에 30%의 비중을 정리를 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로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또 6월달에 40% 수익 내고 전량 정리해서 시젠 그리고 셀트리온 삼형제로 이렇게 다 옮겨왔죠. 그 이후에 이제 그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에 월등하게 더 움직였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기준에서는 이제 좀 주춤거리고 있어요. 주춤거렸으니까 다시 이쪽이 갈 거 아니냐. 그거는 이제 순환성의 기준의 해석은 어떻게 된다 그래서 항상 시장이 횡보할 때 박스권을 두고 갈 때. 근데 지금은 고점을 계속 돌파하는 기준이죠. 시장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37% 오르고 있는데 시장 수익률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시장 수익률 기준이고 계속해서 이 수익률이 시장을 추종하는 수익률 정도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굳이 가져갈 필요가 있을까? 지금 이제 그 조금 뭐라 그럴까요? 지금 기준에서 이제 갈등이 좀 생기는 부분은 거래대금이 수반되고 고점을 넘겼단 말이에요. 어찌됐건. 그래서 거래대금 수반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추세 범위가 더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거래대금 수반돼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 추세 범위가 더 강화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제 앞전에 말씀드린 두산 피어셀 또 권리락 피해가자는 하나솔루션 뭐 제넥신 뭐 셀트리온 삼형제 이쪽이 정리되고 난 이후에 후순위로 대처를 하시더라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신증권의 경우도 금융지주사나 뭐 보험 그리고 증권 다 좋아라 해요. 다만 이제 우리는 이제 금융지주사 쪽으로 갖고 있다라는 거, 그거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대신증권의 흐름도 뭐 증권사 시장의 시세가 나오고 있으니까 가져가실 수 있는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제 방안에서는 현재 기준에서는 이제 아직까지는 금융지주사 한쪽만 들여다보고 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시장이 이제 조정을 좀 크게 받는 흐름이 나온다 할지라도 금융사에서의 그 현금성 기준을 좀 확보를 해두고 있자라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대신증권도 뭐 금융지주사 우리는 KB금융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옮겨오시는 전략도 무난하고요. 아니면 가지고 계시면서 KB금융 전략 잡을 때 같이 이제 전체 금융으로 같이 보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리온 같은 경우도 이제 다 떠나서 이쪽이 뭐 시장 지수까지 견인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도력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기준의 흐름을 줄 수 있겠느냐, 그거를 이제 좀 들여다보자는 거죠. 결론적으로 오리온의 흐름도 일단은 현재 기준에서는 나홀로 강세를 쭉 연동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시장 수익률을 월등히 넘길 것 같지도 않고 8월달 고점 대비해서 많이 눌려 있는데 무조건적으로 또 돌린다 볼 수도 없고 또 10월 말 대비해서 움직임 폭도 제한적이고 결국은 막연하게 회사가 좋으니까 기다린다기보다는 거래량이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흐름이 연출되기를, 그렇게 해서 일단 오리온도 아쉽지만 정리. SK 같은 경우도 지금 거래대금이 수반돼 있어요. 다시. 그러니까 거래대금이 수반돼 있다 보니 참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놓고 볼 때도 SK도 이 기준을 놓고 보자는 거죠. 10월 11월 이후에 어떤 흐름이 나왔는지, 그렇게 해서 10월 말 11월 달 기준 대비해서 73%면은 뭐 시장보다 월등히 등락범위 나왔어요. 다만 이제 앞전에 고점을 6월 달 고점을 넘기지 못하는 낙폭이 있던 상태에서 돌리는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시장의 흐름과 마찬가지로 누적적으로 예를 들면 2016년 이후에 이 종목이 강하게 움직임이 나왔느냐. 그 말은 2016년 이후에 SK 지주사지만 전체적인 그 그룹 자회사들의 실적 개선법, 뭐 SK 하이닉스라든가 여러 쪽의 실적 개선법과 함께 SK도 그러한 흐름을 영향을 세게 받아줬느냐, 그게 중요하죠. 2016년 이후의 흐름에서는 그 크게 올라온 건 없어요. 그러니까 주도력을 크게 가져가기보다는 낙폭이 심화된 거에 대해서 다시 돌리고, 낙폭이 심화된 거에 대해서 다시 돌리고. 그럼 여기서 이제 주도력이라기보다 시장 대비 좀 강하게 움직이려면 개별 재료 내용도 있어야 될 것이며, 그리고 수급은 지금처럼 계속 살아나줘야 됩니다. 이번 달 기준에서는 벌써 이미 이제 거래대금은 실려 있는데 양봉의 크기에 대한 부담 요인이 있죠. 결론적으로 목표 주가는 충분히 설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쪽 32만 원, 그리고 당연히 이 고점을 넘기는 33만 원까지도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방안에서는 어찌됐건 뭐 같이 들여다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기준에서는 뭐 유지하시더라도 꼬리가 이제 좀 달려 내려온다면은 차익 실현이 되나요? 차익 실현 기준을 잡으시고 주도 방안에 IT 쪽 기준으로 좀 옮겨오시는 전략 설정해 드립니다.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뭐 회사는 다 좋죠. 회사는 좋은데 이번 달 거래량이 없어요. 그죠? 지난달까지 터져 있다가 11월에 그러니까 들어올릴 때 터트려진 거래량이 지금은 이제 멈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다시 거래량 터지기 전에는 뭐 들여다보기 어렵죠. 거래대금도 지금 제한적이고 정리. 베노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시가총액 규모가 또 대주주의 규모가 맞지 않아요. 정리입니다. 얘는. 그리고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에 2차 전지의 기준으로 보시더라도 어차피 기술주의 기준이죠. 그럼 같이 이제 기술주를 유지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2차 전지로 놓고 보신다면 LG화학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LG화학으로 압축을 하든 IT로 압축하는 쪽으로 똑같아요. 얘도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차피 2차 전지 때문에 간다면 LG화하고 같이 갈 거고. 예?
그죠? IT의 기준으로 간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대장 역할을 해주는 흐름이 나와야 되는 게 맞고 그런 맥락에서 좀 놓고 보십시오. 이동. SK 이노베이션도 정유로 보든 2차 전지로 보든 뭐 이렇게 세 종목을 다 가져가실 필요는 없어요. 굳이. 그러니까 윗꼬리가 많이 달렸으니까 돌리지 않겠느냐? 아니죠. 일단 꼬리가 달렸다는 거는 고점에서부터의 힘이 약화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쪽도 LG 화학으로 정리죠. 화학 기준이든 그리고 2차 전지 기준이든 그리고 드림 시큐리티도 이것도 정리. 뭐 소형주 지금 자산 규모에 맞지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AP 시스템인데 AP 시스템도 그렇게 된다면 뭐 사이즈 자체가 이제 비슷하지는 않지만 변동성의 가벼움을 기대하고 접근을 하시는 기준이라면 뭐 반도체 중에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닌 삼성전기로도 이동 가능하십니다. 네, 이동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 드립니다. 그래서 종목이 20개 종목이신데 가장 적절한 건 제가 볼 땐 3개에서 5개 정도면 될 것 같아요. 3개에서 5개. 그 정도로 기준을 잡으시면 무난하겠습니다.